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연봉제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고 각 기업에서는 얼마나 연봉제를 도입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연봉제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은 연봉제를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개별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지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연봉제 개념이 성과 달성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 달성 외에도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연봉제의 본래 개념과 실제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셨는데요. 이 제도는 본래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특히 MBO라고 하는 목표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되었다고 하며 직무 분류,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 경제 성장률 저하, 고학력 사회로의 이행 등의 사회 경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 형태의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한 복잡한 수당 체계로 인한 임금 체계의 단순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봉제의 장점으로는 연봉제 실시로 인해 관리직 종사자들에게 책임 경영의식을 심어주어 경영 간부 육성이 가능하며 성과와 능력주의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특성상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기업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임금체계의 간소화 및 임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봉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로는 연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업적 고과제도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점, 연봉 삭감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업적과 성과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 업적 위주의 눈에 보이는 행동 양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업적과 실적에 대한 부담이 동료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낳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임금은 그 구성 항목, 결정 기준, 지급 방식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제 임금의 적용 대상이 전체 임금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연봉임금을 누적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 선수용 연봉제의 경우 임금 전체가 비누적적 성격을 띤 연봉제인데요. 흔히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연봉이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 혹은 삭감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통의 기업에서 이러한 형태의 연봉제는 그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과가급은 주로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성과에 따른 개인별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비누적적인 임금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급은 기존의 임금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도입이 용이하고 비누적적 성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동기부여 효과가 작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순수 성과급은 임금 전체에 대해 누적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미국의 직무 성과급을 대표적인 형태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 성과급에서는 기본급으로 구성된 개인의 임금 총액 전체에 대해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어 누적적으로 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금 차등의 효과가 커서 동기부여도 크지만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점점 커지는 단점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성과가급과 순수 성과급을 혼합한 형태인데요. 이것은 기존 연봉에 대해서는 누적적인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만 반면 성과가급과 같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성과에 의해 비누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누적적으로 인상되므로 안정성과 더불어 성과가급 부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나친 임금 인상 압력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단점 또한 유형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기초로 하여 연봉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연봉제는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급여를 정하는 성과급의 일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속성을 고려하며 직무급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를 중시하고 성과급은 근로자가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연봉제는 개별 성과급의 특성을 갖는데요. 다시 말하면 연봉제는 개인 대 회사 간의 개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인별 성과에 기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임금 결정의 개별화가 바로 연봉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따라서 연봉제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집단 성과 배분 제도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봉제의 특성 때문에 노조는 연봉제 계약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연봉제는 1년간 받게 될 총액을 일정 기간, 대개는 연 단위일 텐데요. 이 기간 동안 관찰된 성과에 기초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익숙한 시급, 1급, 월급과는 다른 것이고 또 그때그때의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 제도와도 구별됩니다. 한편 연봉제의 성공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성과 달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연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평가가 주관적이어서 평가를 받는 근로자가 수긍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연봉제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근로자의 조직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배와 절차 그리고 성과급 비율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종의 경영 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앞 과정에서도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확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 매년 점진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10년 후인 2007년에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52.5%에 달하는 기업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2012년에는 약 66%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연봉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힘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봉제를 도입하여 개개인별 능력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연봉제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연봉제에 대한 보다 철저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